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에 환호하면서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라는 것은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바닥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력은 아닙니다. 약한 친구들은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좀 이 의미 있는 매수세라는 거는 그래도 어떤 매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이 등장했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들 보였죠.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일본도 상승하고 중국도 물론 약간 하락하긴 합니다만은 분위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한국도 상승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쯤에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젯밤 어제 오늘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야, 이제 폭락이 끝났으니까 이제 영원한 상승이다. 이것도 또 아니죠. 그죠? 이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은 조금 낮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침에요. 지난번 폭락이 준금융위기급이었다고요.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이것에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언젠간 회복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V자로 이렇게 확 회복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구간 안에서 제한적인 반등과 제한적인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의 기회를 통해서 약간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어쨌든 등장은 한 거 아닙니까? 어젯밤 지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약화시켰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FOMC 회의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미국 경제가 이 어떤 경착륙, 경기 침체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연착륙이나 혹은 강세로 가는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아닌데 금융위기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좀 강한 친구들은 이제 이 자리를 지킬 거고 조금 약한 친구들은 살짝 무너질 수도 있으나 여기서 크게 레벨 다운이 되는 걸 기대하기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 일단 당분간 요럴 가능성을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막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략은 단기 바닥이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 매수입니다, 눌림시 매수입니다, 눌림시 매수입니다, 눌림시 매수입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요, 더 이상 반등시 매도가 아니고요. 그죠?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이미 여기서 장대 양봉을 나왔는데 여기서 또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하락인 구간에서 여기서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답답할 또 약간 좀 깝깝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일단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 바닥 나왔을 수 있다. 근데 다음에 떨어지면 주식을 사자. 이 정도 생각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주식 물리셨던 분들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야, 너무 반등이 빠른데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서 사실 반등시 매도 대응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굳이 하방 베팅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식이 올라왔을 때를 대비해서 주식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하방 물량을 살짝 담으면 해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위험에 대한 해지, 다음번에 폭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폭락에 대한 해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 경험상은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해지를 한다라고 해서 주식 잔뜩 갖고 있고 거기다 인버스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이 줄어들지 싶은데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거 잘 하기 어렵습니다. 해치고 뭐고 개인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주식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거나 그냥 어쨌든 가능한 이 개인들은 안 움직이는 게 좀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잘 움직이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단기 매매에 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면 도움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보편적으로 뭐 해지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복합적으로 뭐 복합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막 전략을 짜고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 주식을 뭐 그냥 뭐 비중을 뭐 조금 늘렸다 줄였다, 뭐 현금 많이 들고 있다, 이 정도 전략이 그냥 가장 속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이슈들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국에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물가지표입니다.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중국은 경기 침체,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거에 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는 게 호재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는 그나마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예요.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증시 폭락하죠.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오히려 물가가 떨어져도 이건 불경기라 안 좋은 겁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 느긋한 물가 상승은 호재로 좋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예상에 상회한 지금 상황은 이런 거는 호재로 일단 인식이 되긴 합니다. 중국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서 하나 좀 볼까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나온 뭐 그런 뭐 데이터인 것 같은데 출처가 어딘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출처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하여튼 뭐 여기서 나온 데이터인데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빅스가 한번 폭등을 하고 나서 S&P 지수는 보통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그 지지력을 리테스트, 다시 한번 그 지지력을 다시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랠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빅스가 폭등하고 나서 리바운드, 반등 나오고 다시 지지력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서야 랠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은 제가 V자형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과 약간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데이터인데 약간 좀 그림을 크게 해서 보자면은 빅스 지수가 빅스가 스파이크라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에서는 빅스가 하룻밤에 100% 최소한 100% 이상 올랐던 날을 빅스가 스파이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튼 빅스가 많이 폭등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S&P 지수입니다. S&P 지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빅스가 폭등한 그 날 이후로 보시다시피 S&P 지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이렇게 다중바닥형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번. 근데 그 기간이 언제다? 빅스가 폭등하고 나서 최소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는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 나가면서 다중바닥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다중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제법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이제 빅스가 치솟고 나서 안 풀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런 뭐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이 자꾸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빅스가 치솟고 나서 웬만한 경우는 좋아질 수 있는데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V자형 반등보다는 앞으로 이제 좀 당분간 상승 둔화되면서 여러 번 주식을 만약 주식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급하게 주식 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바닥을 테스트할 텐데 그런 바닥을 테스트할 때 주식을 사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이제 초록색 선처럼 이제 빅스가 치솟았던 날인데 빅스가 치솟았던 날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대부분 다 일치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빅스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은요. 빅스 지수 그래서 어쨌든 뭐 움직임이 좀 중요한 거고 하여튼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지 아니면은 뭐 연착륙할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로 갈 만한 이유들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 연체율 그러니까 뭐 못 사는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뭐 상업 부동산이 안 좋고 지역 은행들이 안 좋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위기의 씨앗이기도 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
부유층, 잘 나가는 고소득층이나 이런 층 같은 경우는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물론 미국 대부분의 뭐 초과 저축은 거의 다 뭐 초과 저축은 대부분 다 그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소비의 여력이 좀 많지 않은 건 사실이나, 고소득층이 짱짱하게 돈을 잘 쓰고 있는 것도 미국 경제가 잘 버티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옐런, 미국 정부에서 옐런하고 파월이 어쨌든 뭐 선거 전까지 좋게 경기를 끌고 나가보려는 그런 뭐 부양책 비스무리한, 부양책은 아닌데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시장에 이 좋은 거를 공급해 주려는 그런 것도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로 가지 않는 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를 봐야 되고, 다양한 이슈를 앞으로 쭉쭉쭉 봐야 되고, 9월 달에 FOMC에서 파월 의장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뭐 8월 말에 8월 25일인가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 공포지수, Fear and Greed Index, CNN에서 발표하는 심리 지표들은 아직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익스트림 그리드, 아직도 조금 좀 이제 긴장이 좀, 아직도 사람들이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지표는 약간 지금 좀 늦게 따라 올라오는 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지금 이미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뭐 피어나 뉴트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페드와치 이 금리 인하 확률인데요. 이 지난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50bp 인하해야 된다, 막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4.2 나오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때는 뭐 50bp 인하해야 된다, 뭐 하여튼 막 각종 이론들이, 각종 생각들이 많았는데, 어느덧 이제 그게 살짝 좀 누그러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시장이 조금 좀 낙관적으로 좀 돌아선 것 같긴 해요. 이제서야 조금 좀 정상적인 생각들을 좀 하고 있죠. 25bp 인하할 확률과 50bp 인하할 확률이 이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정도가 사실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25bp 인상론도, 25bp 인하론도 9월 FOMC 기준으로 25bp 인하한다는 게 이제 기존의 생각인 거고, 50bp 인하는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 보니까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bp 인하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무튼 50bp 인하 확률을 90%, 막 거의 100% 가까이 보는 거는 좀 너무 과했었죠. 근데 지금 그래서 반반 정도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뭐 연내 3회 정도 이게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이 이제 조금 좀 지난번 폭락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그런 대놓고 엄청난 공포는 약간 좀 이제 수그러들고 조금 이제 심리가 좀 회복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다시 이제 막 50bp 인하해야 된다, 아니다, 막 이제 급격히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면서 조금씩 뭐 생각이 또 바뀔 수는 있겠죠. 하여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중립적인 수준까지는 일단은 심리가 좀 튀어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며칠 동안 안 빠지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런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 리바운드 하고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한다고요. 리테스트를,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고,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야 이제 랠리가 펼쳐진다 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경기 침체가 없어야 랠리가 나오는 거고, 경기 침체라면 랠리가 없어질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도 좀 다 살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뭐 일본부터 볼까요? 일본 증시도 오늘 뭐 보시다시피 상승. 근데 이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오늘 아시아 쪽에선 좀 음봉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다들 지난번 급격한 하락 때문에, 급격한 대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는 제 생각에 5일선입니다. 5일선. 뭐 물론 지금 이 차트에는 제가 그냥 편의상 5일선을 안 띄워놓긴 했는데, 대부분 다 5일선들이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얘를 기울기를 이렇게 다시 펴야 된다고요. 다시 이제 기울기를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려야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직 대부분 다 이렇게 기울기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대부분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이제 오늘 아무래도 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모습이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좀 전에 봤던 리바운드하고, 예, 지금 리바운드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테스트가 진행될까 말까 이제 그런 단계인 거죠. 지금요. 지금 일본 증시는요. 이런 상황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단기 바닥은 근데 만들었을 수 있다. 단기 바닥 정도 대략적으로 이번 월요일 날이 단기 바닥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빠지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지킬 수 있으니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매수해야겠다라는 눌림시 매수 생각을 일단은 가져보자 이겁니다. 그런 전략을 일단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엔화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일본 봤으니까. 엔화도 그래요. 엔화가 최근에 이제 월요일날 폭락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엔화 초강세,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지난번에 움직임이 너무 급격했잖아요. 급격했던 움직임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일본 증시하고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죠? 얘도 폭락하고 나서 리바운드가 나타난 거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지금 여기서 음봉이 나온 위치가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폭락을 했으면 그래도 뭐 한 절반 이상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어떤 뭐 전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폭락한 거에 비해서 그냥 사실 자연적인 반등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나온 정도밖에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반등이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도 주식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별로 그렇게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번의 더 테스트를 좀 거쳐야 얘가 바닥을 만들고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겠죠. 하여튼 엔캐리 청산 물량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았다라는 게 대체적인 그 시장의 이야기죠. 엔캐리 청산해야 되는 물량이 아직도 뭐 반은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아니다 거의 다 청산됐고 한 30% 정도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30%가 남았으나 50%가 남았으나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좀 전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그래도 조금 좀 많이 올라온 축입니다. 그죠? 근데 엔화는 아직 그만큼 반등 폭이 생각보다 좀 작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폭락했던 거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되돌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좀 얘는 괜찮네. 얘는 다음에 뭐 눌림시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 월요일 날까지 대폭락을 하고 살짝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리바운드가 어디까지 나오느냐를 보고 무엇을 사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산다면 무엇을 사야 되냐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대폭락이 나오고 나서 많이 올라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심지어 이미 그 월요일날 대폭락을 이미 극복한 주식들도 있고 그래요. 이런 주식들은 뭡니까? 좋은 주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등을 했는데 자연 반등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엔화 같은 그런 자산도 있습니다. 그런 자산은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만약에 얘가 리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면, 그죠? 그런다면 분명히 저점이 붕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번에 리바운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고 다음번에 뭘 살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를 좀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 좀 볼까요?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은 뭐 애초에 뭐 폭락했다고 딱히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데, 어쨌든 뭐 별로 매수세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오늘 뭐 긍정적인 경제 지표, 어제 미국 증시 영향 좋게 출발을 했지만 마감이 좀 부실합니다. 그죠? 사실 중국 증시 상해종합 같은 거는 지금 세계 증시의 흐름과 그냥 다르게 자기 혼자 그냥 차분하게 그냥 빠지는 모습이라서 사실 좀 불안합니다. 얘가 조금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폭락이 8월 5일날 나온 거잖아요. 그죠? 8월 5일날 폭락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 이런 거는 조금 좀, 이거 맞나?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홍콩은 조금 상황이 난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얘도 이제 워낙 많이 빠졌던 친구기 때문에 뭐 사실 세계 증시의 흐름과는 좀 달라서 약간 분석이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얘도 월요일 날이 8월 5일입니다. 그죠? 8월 5일 날 폭락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보시면 홍콩은 돈이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그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폭락에서 뭐 딱히 뭐 피해를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되는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다만 근데 얘도 어떤 의미 있는 저항들을 아직 돌파한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쨌든 그죠? 당분간 이렇게 좀 계속 고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리테스트가, 이 바닥에 대한 계속해서 어떤 그 저점 지지력 테스트가 몇 번이고 거쳐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아직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를 일단 당장 그렇게 뭐 좋게 봐줄 수는 없죠. 지금 이런 모습 자체를 좋게 봐줄 수는 없죠. 워낙 오랫동안 장기 하락 추세를 거쳤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긴 하죠. 어쨌든 근데 남들이 비싸다 어쩌다 할 때, 나스닥이 비싸다, AI 비싸다라고 할 때, 얘는 홍콩은 비싸다라는 논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증시는 어쨌든 바닥만 잘 만들어내면 앞으로 굉장히 또 좋아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중국 위안화 보시면 얘도 비슷하죠. 예, 얘도 폭락했다가 리바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 나오고, 아마 다시 한번 리테스트, 그죠? 좀 전에 보셨던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아무튼 다들 요즘에 차트 모양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10년물 금리도 비슷비슷하다고요. 그죠? 10년물 금리도 이번에 대폭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지금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아무튼 뭐 주식이건 뭐건 간에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높은 기대를 가지는 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이 벌써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되겠고, 일단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왜냐면 어제 일단 올랐으니까 오늘 밤에도 일단 조금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일단 그걸 일단 베이스로 좀 깔아야 돼. 네, 일단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크게 반등폭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 5일선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쭉쭉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유럽 증시 개장했겠네요. 오후 4시 5분이니까 유럽 증시가 뭐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예, 독일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네요. 그죠?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얘도 그래요. 얘도 결과적으로 5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 하락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리바운드가 시작은 되긴 됐고 반등, 그죠?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일단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보면서 이제 앞으로 눌림시 매수라 그랬는데 뭘 사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리테스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여러 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걸 일단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현금 비중을 그래서 많이 갖고 있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진바닥이다 뭐 이런 확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바닥이다라는, 아직 하락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어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거는 단기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아까 전에 빅스 지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빅스 ETF인데요. ETF 가격을 좀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만 좀 더 해보자면은, 이 빅스 지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번에 보시면은 조금 약간 이례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좀 재밌는 게, 어떤 의미 있는 바닥 테스트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잘 하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갔다 21선에서 눌림받고 지금 거의 뭐 시세를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점 비스무리한 그런 장대 음봉을 하나 보여주고 나서, 장대 음봉을 여러 개 보여주고 나서
현재는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일선을 지금 크게 지금 이틀 지금 오늘 일단 크게 깨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잠시 2020년 3월 달에 마치 그 대폭락이 일어났을 그런 때와 좀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때 당시엔 2월부터 해가지고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중순까지 이 빅스 지수가 5일선을 종가상으로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하고 그 코로나 때처럼 무슨 악재가 있어갖고 막 그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이제 그런 때와 지금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히 뭐 시장이 아직 뭐 물론 뭐 더 바닥을 테스트해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악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좋은 호재들도 충분히 섞여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라고 도장 찍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 침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인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쿵쿵 떨어지면서 이 5일선을 강력하게 깨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당장 상황에서 그죠? 이슈로 보나 뭘로 보나 당장 시장이 여기서 막 빅스 80이 넘어가고 빅스 100이 막 넘어가고 이러면서 막 금융위급으로, 그러니까 당장 시세가 그렇게 금융시장이 진행되기는 일단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혹시나 뭐 여기서 갑자기 무슨 뭐 금융시장이 갑자기 확 미쳐가지고 여기서 뭐 다음 주 내내 막 시장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빅스가 80을 가고 90을 가고 금융위기처럼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융위기 안 하는데 금융위기처럼 빠졌으면은 빚내서 주식 사야죠, 그죠?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장기적으로도 주식에 가격 메리트가 생겨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주식 가격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주식에 메리트가 있냐? 이거는 제가 이제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걸로는 좀 모자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다? AI가 비싸다. AI 고평가 논란, 이거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그죠?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대폭락을 해버리면 장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빅스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지난번과 다르게 이렇게 좀 지난번과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야, 죽더라도 한 번에 죽지 않는다. 당분간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에서는 최소 한 달 혹은 두 달까지도 바닥 따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소 한두 달 정도는 불안할 수 있다. 빅스가 피크를 찍은 그날부터 해서요. 근데 지금 빅스가 피크를 8월 5일날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일주일 됐나요? 월요일날 찍었으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런 친구들이 너무 이평선들이 이렇게 고개를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겁니다.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시자면 지금까지 봤던 것과 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올랐다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좀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뭐 세계 증시 흐름과 다 비슷비슷해서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뭐 조금 더 강했는지 월요일날 폭락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죠. 그러나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다 보셔야 되는 게 이 5일선들이 아직도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죠, 아침에 5일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 와중에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바닥을 다지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과정. 그 와중에 이제 워낙 이번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5일선 밑으로 과도한 폭락도 나타났던 거고, 이 폭락에 대한 반발로 5일선 위로 많이 올라가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일단 얘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는 어쨌든 좀 저항이 좀 될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눌림시 매수를 좀 생각하자란 말씀은 드렸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자리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일단은 그런 게 실전에서 맞는 대응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코스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반등이 좀 약합니다. 지난번 음봉의 시가도 아직 터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번 얘가 더 빠지면은 8월 5일날 저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그래 좀 낫네요. 코스닥은 8월 5일날 저점은 그래도 지켜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빠진다고 해도요.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도 일단은 막 폭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십자형, 도치형 봉이 나왔죠. 시가와 종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가 다시 튀어오를 리스크도 살짝 있으니 좀 주의해서 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봤죠? 네, 다 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그죠? 반등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점 깨질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친구들도 제가 요즘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2차전지라고 해서 물론 2차전지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좀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힘을 거의 못 쓰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그래서 2차전지 친구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관점들에 의해서 폭락을 했었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폭락도 안 했지만은 물론 2차전지 친구들은 먼저 빠져서 별로 폭락도 안 했지만은 그걸 회복하는 모습도 지금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주 이런 것들이 강한 종목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죠? 월요일날 폭락했던 거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이 폭락했던 거를 보시다시피 벌써 다 극복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도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시장이 괜찮기만 하면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라 좀 다소 좀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알테오젠을 뭐 추천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런 종목들이 어쨌든 좀 강한 종목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반등이 얼마나 올라오나 좀 잘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 영 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또 빠진다라고 하면 저점이 또 낮아질 거고, 그럼 2차 투매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이제 그거 테스트 하겠죠.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했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제 어디까지인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하다가 일단 약간 좀 상승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오늘 일단 미국 증시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일단 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야 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를 할 텐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일단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빠질 때 또 얼마나 빠질 수 있느냐를 좀 상상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만 불안한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 아무래도 주식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채권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또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으로 급속히 하락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단기적으로는 생겼습니다. 또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죠. 또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살짝 좀 보이긴 합니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 본 것 같고요. 네, 요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